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병원 임상영양사 김유진입니다. 오늘은 연화곤란, 즉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식품의 점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점도 증진제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화곤란이란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안전성이나 질적 측면에서 영향을 주게 되는 기계적 장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연화곤란이 있을 경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기침입니다. 이 외에도 입 안에 음식물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는 경우, 쉰 목소리나 거친 목소리가 나는 경우, 음식을 삼키기 전과 후에 기침을 하는 경우, 식사량이 줄어들어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식사 시간이 과하게 오래 걸리는 경우, 입 안의 분비물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도 연화곤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나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의 경우에는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무증상 흡인에 의한 기도 흡인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말씀드린 경우 외에도 식사 전후 환자의 불편감 호소나 상체나 얼굴 부위 열감 등의 호소나 증상이 있는지를 살피시어 연화곤란으로 인한 흡인의 위험성을 살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삼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식품의 점도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식품 점도의 조절은 식품을 안전하게 삼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물을 삼키는 연화작용 시 음식물의 이동은 점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점도가 너무 높은 음식물은 이동 시간이 과하게 길어지고 연화작용 관련 근육이 약한 환자들에게는 음식물이 구인두 내에 남게 되어 흡인의 위험도를 높입니다. 점도가 너무 약한 음식물의 경우에도 연화곤란이 있는 환자에게 기도 흡인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점도 조절은 연화곤란이 있을 수 있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점도 증진제는 음식물의 점도를 조절할 수 있는 첨가제로 고체나 액상의 식품에 첨가하여 점도를 증진시키는 특수 의료 용도 식품입니다. 기도, 흡인의 위험으로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연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적절한 점도의 식품 상태를 형성하여 편안한 식품 섭취와 탈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점도 증진제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원하시는 식품을 준비합니다. 환자의 연화 능력, 즉 농도가 진한 식품 상태가 용이한지, 농도가 묽은 상태가 용이한지에 따라 점도 증진제 사용량을 조절하여 넣습니다. 점도 증진제의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식품의 점도는 높아져서 점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점도 증진제를 넣을 때는 스푼보다는 포크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저으면서 첨가합니다. 첨가 후에는 계속해서 30초가량 저어줍니다. 혼합 후에는 액체의 점성이 생길 때까지 1, 2분 정도 기다린 후 점도 상태를 확인하고 식품을 섭취합니다. 드시려는 식품이 우유나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의 경우에는 점도 생성이 더디될 수 있으므로 10분 정도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분 후 다시 30초 정도 잘 저어준 후 점도 상태를 확인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고체 식품의 경우에는 믹서기에 음식과 점도 증진제를 함께 넣고 갈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체 식품에 따라서는 수분 함량이 너무 적어 잘 갈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에 약간의 물을 첨가하여 갈아준 뒤 점도 증진제를 첨가하여 농도를 조절합니다. 점도 증진제 사용 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연화 능력에 따라 점도 증진제의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조절하여 사용합니다. 점도가 증진된 상태에서 점도 증진제를 추가로 첨가할 경우 멍울이 생기기 쉬우니 점도가 진한 용액을 별도로 만든 후 함께 섞어서 사용합니다. 분말 상태의 제품을 입에 넣을 경우 식도가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제품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사용합니다. 점성이 있는 액체의 점도 범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강한 점도를 가진 액체, 푸딩 정도의 점도는 1750 센티푸아즈 이상, 걸쭉한 점도를 가진 액체, 꿀이나 요플레 정도의 점도는 50에서 1750 센티푸아즈 정도, 흐르는 점도를 가진 액체, 요크루트나 물 정도의 점도는 50에서 1 센티푸아즈 정도의 점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 사용 중인 점도 증진제는 비스코업이란 이름으로 3g, 2g, 1g 각각을 넣었을 때 강한 점도, 걸쭉한 점도, 흐르는 점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타 점도 증진제 종류별 점도 조절 사용량과 식품의 기준량을 제시해 놓았으니 다른 점도 증진제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 참고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별로는 점도를 나타내는 시간이나 점도가 유지되는 시간 등의 특성과 적용하는 식품의 형태에 따라 점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점도 조절제 사용 방법에 따라 점도 조절제를 첨가한 후 점도 상태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에 제시되었던 점도 증진제 사용량은 보시는 것처럼 물에 해당하는 사용량입니다. 물과 비슷한 액상식품의 경우 거의 비슷한 점도 증진제가 사용될 수 있지만 음료에 포함된 성분과 점도 증진제의 상호, 작용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점도를 확인하시어 사용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음료보다 걸쭉한 상태인 쌀가루가 들어간 유동식의 점도 증진제 사용 시 농도 변화입니다. 유동식 식품의 적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점도 측정계가 없어도 점도를 쉽게 측정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포크 테스트 점도 측정 방법입니다. 포크로 점도가 조절된 식품을 떠올렸을 때 포크 간격 사이로 식품이 흐리지 않고 포크 위에 올라앉은 형태를 유지한다면 푸딩이나 마요네즈 상태의 정도의 점성이라고 봅니다. 포크 사이로 식품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형태를 유지한다면 케찹, 꿀, 요플레 상태의 점도라고 봅니다. 점도가 조절된 식품이 포크로 떠지지 않는 상태라면 요크루트나 토마토 주스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하곤란으로 식품 섭취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점도 증진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